이제 카탈 동사, 익톨 동사 이런 동사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자, 샤마가 듣다였어요. 샤마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아까 카탈 개념이니까 정확히 분석하려면 3ms 카탈 동사, 카탈은 동사 이름입니다. 이 동사 이름이 카탈 동사예요. 어근은 쉰, 맴, 아인. 듣는 거와 관련된 이 어근을 가지고 있는 3인칭 카탈 동사니까 번역을 할 때 실제로 우리는 그냥 그가 들었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실제 성경에 보면 실제 성경에 샤마어라고 하는 동사 하나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그가 들었다. He heard. 영어로는 과거죠. 우리말도 과거입니다. 자, he had heard. 영문법을 아시는 분은 he had heard는 뭐냐면은 과거 완료라고 하죠. 영어로는 past perfect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말로는요, 들었다가 아니라 들었었다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말로는 한국어로는 대과거라고 합니다. 과거 이전 시점의 과거라고 해서 대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he has heard. 영어로는 이것을 현재 완료라고 번역하죠. 현재 완료. 우리말로는 현재 완료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과거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들었다. He will have heard는 영어로는 미래 완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단어가 이렇게 다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미래 완료를 번역할 말이 없어서 우리말로는 그냥 들을 것이다라고 하는 단순 미래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이 하나의 동사가 샤마라고 하는 이 동사 하나가 이 동사의 변형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써놓고 이 동사가 실제로 과거로 번역되기도 하고 과거 완료로 번역되기도 하고 현재 완료로 번역되기도 하고 미래 완료로 번역되기도 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동사가 이렇게 딱 써놓고 이것이 과거로도 현재로도 미래로도 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시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걸 이해하는데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시제가 없는 언어가 도대체 어떤 언어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언어에 시제가 없을 수가 있나? 이게 영원토록 무용하시는 그것도 시제가 없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표현 자체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죠. 신약에 있는 표현이니까. 그걸 쓴 언어 자체에는 시제가 있죠. 그리스어에는 시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다 저는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동사가요, 시제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거 몇 년 걸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요 강의, 동사 개념에 대한 강의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제가 학자로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저한테 돈을 준 거를 제가 다 한번 세어봤거든요. 한 12억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12억짜리 강의입니다. 실제로 얘기하면. 진짜 이 개념을 제가 지금 몇 년 걸렸어요. 시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네, 시라고 하는 게 시제와 상태를 혼합한 표현인데 정확히는 상태만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시제와 무관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거 샤머라고 하는 것이, 자, 보면 공통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 어떤 행위가 완료된 것만 나타냅니다. 언제 벌어졌던 간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완료된, 그래서 이걸 완료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히브리 동사는요, 이것을 딱 보면 얘가 표현하는 게 이걸 지금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는지는 동사가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자, 제가 큰 개념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본 동사의 기본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동사는 두 가지 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제, 텐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른 말로는 상태라고 제가 번역을 할게요. 에스펙트라고, 영어로 에스펙트라고 하는 텐스와 에스펙트 두 개로 나눠집니다. 텐스는요, 과거와 현재, 미래 딱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시제입니다. 텐스입니다. 에스펙트는 뭐냐면 한국어에는 이 개념 별로 없어요. 동사 시스템으로는요. 한국어로는 요 완료나 이 미완료는 한국어로는 거의 부사로 표현됩니다. 뭐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혹은 뭐 이미 뭐뭐 했다라는 식으로 부사로 표현하지 동사로 표현하지 못해요.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그걸 표현하는 표현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상태는 완료와 미완료 이 두 개, 뭔가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거나 혹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이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말은요, 저는 순수한 시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이 우리말은 과거, 그러니까 아까 번역한 거 보지만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냐 미래 완료를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우리말은. 그러니까 과거든 현재 완료든 다 그냥 과거로 번역하는 거죠. 왜냐면 완료를 딱히 번역할 말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래 완료, 미래와 미래 완료를 우리말로 한국 사람이 정확히 어떻게 막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말로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미래나 미래 완료 둘 다 미래를 표현해요. 우리말에는 완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이런 유럽 언어들은 시제와 상태의 혼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아무 생각 없이 현재, 완료 이렇게 배웠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현재는 시제고요. 완료는 상태입니다. 이 혼합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진행형. He was doing something. 그가 뭐뭐를 하고 있었다. 과거는 시제고요. 진행형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제와 상태의 두 가지 복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합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이 개념에 도달하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다. 히브리어는 순수한 이게 아예 없고 오로지 이 개념만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근데 이런 언어가 도대체 어떤 언어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박사 들어가서 처음 딱 배우고 나서 저희 그때 보통 박사를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어를 보통 한 5, 6년씩 다 공부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석사 레벨에서 히브리어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애들이 다 박사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첫 시간에 이런 걸 배우고 다들 와르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거는 히브리어가 아니었어라고. 네. 근데 그 배우긴 배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제가 스스로 깨닫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쉬운 건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순수한 상태 시스템이다. 학자들이 여러분 대부분 히브리어 교재들이 히브리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다 거의 대부분 히브리어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재 자체가 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것도 현대 히브리어는 시제 개념이 있어요. 또 현대 히브리어는 시제 개념을 왜냐하면 이 말을 현대 히브리어를 만든 사람은요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독일어를 갖다 빌려다 쓰는 거예요. 독일어 형태에다가 히브리어를 빌려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나 형태는 이제 히브리어지만 서걸머리는 다 독일어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현대 히브리어에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히브리어 학자들이 성경 히브리어에도 이런 개념이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디시에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벤 예후다가 이디시나 이런 언어들을 연구한 학자였어요. 네. 이디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어를 성경 시대에 성경 히브리어를 썼겠죠 사람들이. 나중에 바빌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페르시아 국제 공용어로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 이후에 랍비 히브리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랍비 히브리어는 어떤 언어냐면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혼합 언어 같은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제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일본에서 교육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친할머니가. 그래서 문장은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쓰는 단어들은 다 일본어예요. 네?
와리바시 아까진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단어는 다 일본어를 쓰면서 문장은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 거의 비슷해요. 라삐 히브리어가 문법은 히브리어 문법을 쓰는데 내용은 거의 내용은 아람어를 갖다 씁니다. 혼합 언어 시스템이에요. 그만큼 아람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 라삐 히브리어를 과연 이것을 구어 히브리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학자의 논의가 있어요. 뭐냐면 이 형태로 사람들이 과연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너무 인공적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틀은 히브리어 문법인데 단어는 아람어를 갖다 쓰는 걸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이것은 랍비들이 일종의 자기네들이 글을 쓰기 위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쓰기 위한 어떤 글을 쓰는 어떤 그런 것일까에 대한 논의가, 그러니까 라이딩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언어일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혼합 언어로 이해하겠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점점점 이디시 얘기가 나왔지. 이런 언어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독일어라든지 이런 유럽어들과 혼합돼서 만들어낸 게 이디시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언어도 그렇고요, 인종도 그렇고 유대인은 어느 지역에 가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지역 혼합해서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민족이에요. 네, 뭐 혼합주의를 그렇게 막 공포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디시 문자는 아닐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 이디시는 공부한 적이 없어요. 워낙 저한테는 후대라서. 네. 아닐 거예요. 네네네. 그냥 그 철자는 그 로마 철자 그대로 쓰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자, 아무튼 요 개념을 설명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게 한 언어에서 우리말로 옮기는데, 이제, 히브리어 동사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 하면요. 히브리어가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게 어려운 거지, 히브리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완료냐, 미완료냐 두 개밖에 없어요. 문제는 완료가 아까 샤마라고 하는 완료 동사가 도대체 이것이 과거에 벌어졌는지 현재에 벌어진 건지 미래에 벌어진다는 건지 우리는 오로지 문맥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그 동사 딱 하나만 보고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과거에 벌어진 건지 현재에 벌어진 건지 미래에 벌어진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동사만 딱 하나만 보면은. 그러니까 오로지 문맥상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완료 동사를 얼마든지 미래 상황에 쓸 수 있고요. 미완료 동사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과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 갖다가 이 시제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는 착각한 학자들이 완료는 과거에 갖다 붙여놓고 미완료는 미래에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아니 이게 왜 옛날 얘기인데 왜 미완료 거기 왜 쓰였어? 라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전혀 시제 개념이 아닙니다. 자, 요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도표예요. 자, 어느 하나의 동작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것이 언제 벌어진 건지 우리는 오로지 문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모른다. 쉽게 얘기하면. 미완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발생하냐면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서에 완료 동사가 열나 많이 쓰인 거예요. 이거를 되게 당황스러운 거지. 아니 예언이면 미래인데 미래에 벌어져야 될 일을 왜 도대체 완료를 쓰는 거냐 라고 해가지고 무슨 말을 만들었냐면은 말장난인데 이런 말을 만들어놨어요. Prophetic perfect. 뭐냐면 예언자들이
완료를 완료 형태를 하도 많이 쓰니까 번역은 여러분 성경 번역은 다 미래로 번역해놨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의 개념으로는 미래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완료를 쓰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시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예언자가 자기의 예언이 미래에 이루어질 걸 확신해가지고 미래에 벌어질 일이지만 과거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prophetic perfect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히브리 동사 개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한 겁니다. 미래 상황에서 완료 동사를 쓰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이 시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도대체 이 개념이 완료가 미래에 쓰일 수 있다는 게 잘 몰라요, 도대체 이런 개념들을. 미완료도 얼마든지 과거에 쓸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 개념을 점점점 실제로 성경을 실제로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현재 지금 상태로서 이해해야 될 것은 완료 동사는 과거 동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완료 동사는 미래 동사가 아니다. 완료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이건 시제입니다. 상태와 시제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하세요. 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역은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역은. 그죠? 번역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맥이 도대체 이 사건이 언제 벌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맥이 없는 상황에서는 완료는 일단 과거로 번역하자. 왜냐하면 그런 일이 가장 흔하게 벌어지니까.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가장 많이 완료된 상황이 언제 벌어지면 과거에 많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료 동사가 과거 동사로 그냥 제가 뭐뭐 했다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그 동사가 과거 동사 완료가 실제로 어떻게든 번역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번역 자체가 안 되니까요. 무조건 우리말로 옮겨야 되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완료는 과거로, 미완료는 일단 미래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완료로 번역을 하자라고 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일 뿐이다. 시제를 파악할 문맥이 없을 시에는. 완료가 과거 동사가 아닙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완료 동사는 과거 동사가 아니고 미완료 동사는 미래 동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도표 잘 기억. 완료는 과거, 현재, 미래 다 될 수 있어요. 네, 미완료도 과거, 현재, 미래 다 될 수 있고. 하지만 우리말 어떻게든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단문들을 번역할 때는 주로 이 문맥이 없을 때는 완료는 과거로, 미완료는 미래로 번역을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이다. 네. 실제로 시정적인 팁은 뭐냐면 완료 동사는 일단 과거로 번역을 한다. 일단 과거로 번역하세요. 그럼 머릿속에서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과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팁이에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문법적인 설명이었고요. 자, 요 동사 변화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시간이 되는 한 약간 번역을 좀 해볼게요. 자, 카탈 하면은 그가 뭐뭐 했다. 제가 이거 과거 동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지만 문맥이 없을 때는 그냥 뭐뭐 했다라고 과거로 번역하는 거예요. 카탈 그가 뭐뭐 했다. 카텔라 그녀가 뭐뭐 했다. 카탈타 남자 니가, 카탈트 여자 니가, 카탈티 내가 뭐뭐 했다. 카텔루 그들이 뭐뭐 했다. 케탈템 너희들이, 케탈텐 여자 너희들이, 카탈누 우리들이 뭐뭐 했다. 이렇게